일본에서 가죽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더블 라이더를 사려고 했었는데 친구랑 이제 가게 사장님이 스포츠 자켓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스포츠 자켓을 샀습니다. 더블 라이더는 음악가나 바이커가 아니면 뭐 자주 입기 힘들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가죽 자켓은 스포츠 자켓 싱글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플랫헤드의 스포츠 자켓이고요. 뭐 매장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스포츠 자켓이랑 뭐 조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뭐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을 일본어로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홈페이지 가보고 하니까 가죽이랑 이제 요 스티치 여기 스티치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스티치입니다. 원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자켓은 스티치가 갈색이었어요. 그리고 가죽도 살짝 갈색빛이 도는 가죽이었는데 이거는 가죽도 완전 깜장해. 그리고 스티치도 검은색이어가지고 조금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매장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44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가죽 자켓을 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가죽이 엄청 좋게 느껴져서입니다. 이게 보면 되게 가죽에 이렇게 말하기 좀 웃기지만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제가 원래는 에어로레더 하프벨트나 하이웨이맨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입어볼 수가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플랫헤드 매장을 방문해서 이 자켓을 입어본 순간 그냥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가죽입니다. 그냥 가죽이 에어로레더는 조금 단단하고 갑옷 같아요. 뭐 에어로레더도 굉장히 가죽이 쫀쫀하고 그레인이 되게 이 자켓보다는 좀 반짝반짝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레인이 좀 매끄럽습니다. 근데 이 자켓은 지금 보시면 약간 그레인이 매끈하다기보다는 좀 가죽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말가죽 티가 나는 가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에어로레더 가죽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좀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플랫헤드 도쿄 매장에서는 텍스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프리 해서 판매가가 29만엔 정도였는데 텍스프리 해서 한 27만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들여오면서 관세 내니까 한 20만원 나와서 한 300만원 들었네요. 200만원 후반대에서 구매를 하게 된 자켓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에어로레더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하면 한 관세 내고 하면 비슷한 가격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죽 얘기했었는데 플랫헤드 같은 경우에는 싱키라는 가죽 회사에 가죽을 사용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꼭 싱키라서가 아니라 그냥 가죽이 제가 느끼기에는 평상시에 입기에 너무 좋은 재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성품의 단점, 이 가죽의 단점인데 방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입었지만 구매를 할 땐 반팔을 입고 이제 시착을 해봤거든요. 반팔을 입었을 때 42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어깨도 타이트하고 가슴도 이제 엄청 쪼이는 느낌이라 아마 이 옷을 입고도 못 입었을 것 같아요. 너무 찡겨서 아니면 꽉 조여서 이제 자켓 잠그면 막 이제 터질 것 같은 그런 핏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44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게 기장이 조금 깁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좀 편하게 입고 싶고 가슴통도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좀 사이즈를 저한테 편하게 맞게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가죽 자켓을 되게 멋있게 입는 분들의 공식은 벨트선 살짝 아래나 벨트선에 딱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지퍼 끝선까지 이 자켓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뭐 스포츠 자켓이 좀 단정하게 입는 자켓이기도 하고 제가 주로 입는 자켓들이 다 조금 루즈해요. 기장이 긴 게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은 아닌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성품이다 보니까 그런 걸 조절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구매를 하면 기장을 좀 짧은 걸 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에어로레더에서 주문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가죽 제품에서 주문 제작을 해서 기장을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향에 맞게끔 하나를 바꾸려면 그냥 전체를 다 맞춤을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다음으로 구매를 한 게 요 족자랑 족자봉인데, 족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족자 같은 경우에는 여행 루트에서 뺄 수 없었던 일본의 3대 우동 중 하나, 미즈사와 우동을 먹기 위해서 군마에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음식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면, 또 그 중에서도 우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대 우동 중에 첫 번째 사누키 우동, 두 번째 미즈사와 우동, 세 번째 이나니와 우동, 그리고 뭐 3대 우동이라고 해서 여기가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또 뭐 고토라는 섬에서 만드는 고토 우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하면 나고야의 기시멘인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미즈사와 우동을 먹었는데, 일단 사누키 우동은 제가 본고장인 그 사누키 그 옆에 다카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카마스가 여행이 굉장히 좋은 게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청바지 동네인 코지마라는 동네가 나와요.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의 코지마라는 동네가 다카마스랑 가깝고, 그 다음에 다카마스에는 우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누키 우동. 제가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우동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아, 일본의 유명한 우동의 발상지들을 한번 방문해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하면서 좀 접근이 쉬워져가지고 미즈사와 우동을 되게 편하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우동 가게들이 생각보다 일찍 닫아서 오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일찍이어봤자 10시쯤이었긴 했지만요. 처음에 간 곳은 타마루야라는 우동집입니다. 미즈사와 우동은 특별한 점이 2개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잎새버섯이 들어있는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잎새버섯이 특산품인 건지 가게에서 다들 잎새버섯 튀김이 포함된 세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버섯튀김입니다. 식감이 조금 특이한 거 빼면 버섯 향이 독특하지도 않고 맛도 특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참깨 소스를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세트를 주문해서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한 1750엔이었던가? 그랬습니다. 타마루야는 분위기와 음식 자체가 정갈한 정식집 분위기가 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주변보다 비쌌어요. 유명한 우동 발상지 중 사누키 우동밖에 안 먹어봐서 사누키 우동과 비교를 하자면 면이 좀 더 단단하고 소금간이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참깨 소스는 고소한 맛이 좋았지만 이 가게가 특별하게 맛있다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의 카게 우동, 국물이 있는 우동을 한 입 먹어봤는데 국물이 가쓰오부시 향이 강하고 간장과 단맛이 덜한 아주 깔끔한 국물이었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고급스러운 정식집의 고급스러운 우동입니다. 두 번째는 오사와야 우동에 갔습니다. 앞에 타마루야와 다르게 분위기가 옛날 회관 느낌이 납니다. 큰 공간에 큰 테이블이 쫙 깔려 있고 각 부분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천장도 높아서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동의 가격과 메뉴 구성도 다른데요. 음식에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세트의 구성이 면과 소스가 기본으로 그 다음에 튀김이나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성으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고른 건 900엔 정도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면의 밀가루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얀 면과 갈색면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갈색면은 통밀가루를 배합했다고 하네요. 이 집의 우동면은 일반적인 두꺼운 우동면이 아니라 칼국수 같은 느낌이 나는 납작한 우동이었습니다. 좀 더 식감이 부드럽고 소스가 잘 묻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누키 우동에 비하면 여전히 단단한 식감은 있습니다. 통밀로 만든 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참깨 소스를 먹어봤는데 제 취향에는 오사와야, 여기 이 가게의 소스가 좀 더 맛있었습니다.
참깨의 고소함과 간장의 짠맛이 좀 조화롭게 느껴지는 소스였습니다. 가쓰오부시의 향도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동을 먹고 난 뒤에 기념품을 팔길래 봤는데 이 족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즈사와 우동을 먹었다는 기념을 하려고 이 족자를 사왔습니다. 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상과 이렇게 우동 관련된, 일단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테피스트리인데 들고 있기가 힘드네요. 잠시만요. 이거 족자봉 좀 끼워서 한 손에 들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향나무 냄새. 잘못 써놨네. 이게 제가 이 봉은, 족자봉은 공항에서 산 거고 우동 족자는 미즈사와에서 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천으로 봉제가 돼 있는 것들을 위한 족자봉이었네요. 그러면 그냥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즈사와 위에 이카오 온천이라는 되게 유명한 온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택사라고 절이 또 있어요. 그 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상, 팔이 여러 개 있는, 보시면 이쪽에 간장통도 있고 여기 젓가락도 있고 간장 종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찰에 이렇게 우동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지금 우동 한 젓가락 드시고 계시죠? 네, 요런 걸 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집에다가 족자봉에 껴서 좀 걸어 놓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동을 먹으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유명한 우동 동네들 한 5개? 고토 우동의 발상지인 고토섬이 나가사키 쪽에 있거든요. 나가사키가 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고토섬에 있는 고토 우동, 그 다음에 조금 올라와서 사누키 우동, 조금 올라와서 미즈사와 우동,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이나니와 우동,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사누키 우동이랑 미즈사와 우동 사이에 나고야 기시멘까지 해서 이렇게 고토 우동, 사누키 우동, 기시멘, 미즈사와 우동, 이나니와 우동, 이렇게 한 번에 먹어보는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뭘 먹고 그다음에 뭘 입고 사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제가 여행 영상 조금 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기 보니까 곰 쫓는 종을 대여를 해주던데.